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속 5시간 동안요. 일제강점기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기본 개념 정리할 때도요. 일제강점기 시기를요. 크게 4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1910년에서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 전체 일제의 통치 방식이 어떠하였으며 이 시기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침탈해 갔는지에 대해서 쭉 전체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봤던 거고요. 두 번째 시기에는 민족 최대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과 3.1운동 이후, 자,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3.1운동 이후에 설립이 되었던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기에는요. 이 35년간 식민지배 기간 동안 있었던 무력투쟁 부분을 주제별로 딱 뽑아봤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시기 동안 있었던 실력 양성운동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공부했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주제별로 접근하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주제별로도 그냥 주제별로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해당 주제 안에서 전체 또 시대 순서를 잘 배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은 여러분들 1910년에서부터 45년까지 통치 방식을 먼저 들어갈 텐데요. 여기는 내용이 좀 명확해요. 여러분께서 이제 뭐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단원별로 좀 부담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부하셨다면 여기는요. 결국 마무리 작업이 그래서 그게 10년대의 모습이요? 20년대요? 아니면 3, 40년대요? 이거 분류하는 것만 해주시면요. 여기는 끝나요.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도 좀 명확하고 물어보는 것도 보통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풀어봤던 게 독도죠. 독도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이슈가 중요해지는 만큼 관련된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새롭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범주들이 너무나 많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나오고 나오는 유형도 기본적으로 연도 배열만 하실 수 있으면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요. 좀 간단하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요. 1910년대 모습도 볼까요?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헌병 경찰을 앞세운 강압적인 통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일제가요.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할 때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뭐였냐면 그 토지를 누가 가졌느냐 소유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었으나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인들의 경작권, 여러분 경작권 중에서요 평생 그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뭐라고 합니까? 도지권이라고 하죠. 자, 아니면 마을의 살림이라든지 우물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입회권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을 인정받은 지주들은 입지가 강화되었으며 그들의 친일화 성향이 나타날 것이고 반면에 경작권을 보장받지 못했었던 소작농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1919년에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날 거죠.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문화 통치를 공부를 하실 때는요. 뭐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냐면 겉으로는 헌병 경찰이 아니라 보통 경찰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령도 좀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1910년대 같은 1차 교육령이 나오면서 보통학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보통학교를 4년만 다니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겉으로 6년 그리고 경성제국대학도 설립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경찰에다가 또 보통학교의 교육연도를 6년까지 늘려주고 경성제국대학까지 설립시켜주면서 겉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이 당시부터 친일파를 양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 보실 때는요. 일제가 어떤 식의 기만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그 실상을 여러분들 파악하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또 산미 증식 계획이 나올 텐데 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일단 벽실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농기구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비료를 새롭게 사용하는 것도 있을 텐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간 재반 비용을 누가 담당한다? 우리 농민들. 특히 이 농민들 같은 경우는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입지가 워낙 약화가 되다 보니까 지주들이 내야 될 그런 비용까지 분담해야 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소작농이 더욱더 심해지더라. 당연히 물론 식량 부족 문제도 야기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다가 일제가 이제 30년대 침략전쟁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통치 방식이 바뀌는데요. 자, 이때 시점을 31년 하나, 37년 하나, 41년 하나 기억하실 게 있죠. 뭡니까? 31년 때는요. 만주사변이 일어났었죠. 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41년은 태평양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만주 쳐들어가고 중국 본토랑 싸우고 미국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을 펼쳐나가서 창씨 개명, 황국 신민화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병참기지화 정책이 일단 먼저 30년대에 나와요. 그래서 병참기지화, 남면 북양 정책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원료를 일본으로 공급시키려고 했었고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지하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군수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중화공업이 이 당시 육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 중간에 끝났다가 다시 이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37년 들어가면서부터는 전시 총동원 체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물적 자원을 수탈합니다. 공출, 인적 자원을 수탈할 거예요. 노동력을 끌고 가는 걸 징용, 군대를 끌고 가는 것은 징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자들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여자 근로 정신대라고 해서 공장에 끌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것만 하시면은 조금 모자라요. 하나 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워낙 또 빈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것은요. 사건 연도별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1911년부터 갑니다. 이 1911년 백오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되었다. 연도 기억해 주시고요. 1925년 치안유지법 이것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192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1925년에요.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을 해서 독립운동을 억압시켰다면 우리 저기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하는 거 막기 위해서 이때 나왔던 게 미스야 협정 기억나세요? 이 당시 25년 같은 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2년도가 되면요. 농촌진흥운동이 나와요. 이 농촌진흥운동 같은 경우는 이미 농촌사회가 붕괴되었을 때 그쵸? 농촌 재건을 표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탈을 진행하는 것이 농촌진흥사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년도에 중일전쟁 터졌으니까 38년도부터 국가총동원령이 나오는데 이 38년도 국가총동원령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다 그 다음에 노동력 먼저 끌고 가죠. 징용. 그리고 난 다음에 학도, 병, 징병 이런 이름으로 우리 군인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냥 연속적으로 문제 다 풀겠습니다. 먼저 1062번 문제부터 갈게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됐던 시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그랬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제1조에서 거기 2항을 한번 보세요.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곳저곳 배회하는 자. 8항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 20항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서적 등을 읊조리는 자. 21항 남을 유혹하는 자. 이게 뭡니까?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요. 경찰범 처벌규칙이라고 해서요. 1910년대 무단 통치할 때요.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시행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 경찰범 처벌규칙이라는 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황 속에서 여기서 유언비를 유포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운동 합시다 이런 걸 유도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그들에 대한 처벌 규칙을 만들었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두 번째 사료를 보시면 제1조에 태형에 처할 수 있다. 태형령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직결 처분권과 더불어서 태형령이 이 무단 통치 시기 때 시행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1910년대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할 땐 헌병들이 일단 나왔고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칼 차고 들어갔다는 거, 태형령을 시행했다는 거. 자, 1번에서요. 한인 애국단원인 이봉창과 윤봉길 나오면요. 1932년입니다. 2번에서 한국광복군은 1940년이고요. 3번에서 대한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그랬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대한독립의군부가 아니라 그냥 독립의군부라고 있었죠. 예,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국내에서 1910년대 있었던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무단 통치다 보니까 대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비밀결사단체로 만들어졌어요. 되셨죠? 그래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4번에서 조선어 학회가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조선어 학회는 1931년에 결성된 조직이에요.
그 앞에 있었던 조선어 연구회가 바뀌어진 거죠. 1931년. 자, 이번에는 63번 문제. 이 63번 문제에서요. 안중근 의사가 레이슨 감옥에서 순국하던 해 그랬는데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일으켰던 해는 1909년인데 근데 여기서 순국하던 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909년이거나 10년이거나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정확한 연도는 11년도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자, 거기 1번에서 13도 의군 결성이 있는데 이게 13도 창의군을 말이죠. 이 13도 창의군 결성이 언제입니까? 바로 1908년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 1번 1908년 나왔고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거는 적어도 1910년 이후가 되겠죠. 근데 정확한 건 1911년이에요. 3번에서 배고인 사건 하면 신민회가 해산되는 그 원인이었죠. 1911년이고 헌병경찰제도 적어도 1910년 이후에 들어간 건 맞겠죠. 5번에서 경학사 신흥강습소 이거는 1910년대 저기 만주 삼원보 그러니까 남만주 삼원보 지역에다가 설립했었던 우리 자치단체와 학교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191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몇 년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1910년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나머지 보기에서 답을 유추할 수도 있으시겠죠. 자, 이번엔 1064번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1064번 문제와 66번이 지금 똑같은 사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한번 나오고 다시 2009년에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사료가 그 다음 년도 사료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 봤더니 제 4관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밑에 줄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한다 라고 했으니까 토지조사 사업인 거죠. 됐나요? 자, 우리가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 개화기 이후 때 나오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광무개혁 때 지게 발표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토지조사 사업인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총독부라고 이제 명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서 창씨개명이라고 하면 민족 말살 통치죠. 산미 증식은 20년대죠. 자, 일단 리을에서 헌병경찰 확실하고요. 디귿에서 채응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채응원은요. 1915년까지 활약했었던 우리의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병 활동은 1909년에요.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로 좀 힘들어져요. 되셨어요? 그래서 만주라든지 연해주 이런 일대로 많이 나가죠. 그래서 많이 나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범도입니다. 그러니까 포수로 이름을 날렸었던 홍범도가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의병을 이끌고 전투를 했었던 마지막 의병장은 채응원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물. 아니면 앞서 봤다시피 독립의금부랑 대한광복회는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된 비밀 결사 단체예요. 따당 하고 싸운 거는 별로 없어요. 그들은 이제 싸우기보다는 다른 활동을 펼쳤고요. 전투를 실제로 거의 끝까지 했던 것은 채응원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채응원을요. 검색을 한번 넣어보세요. 검색을 넣어보시면 그 채응원의 모습이 나오는데 눈이 되게 많이 부어 있어요. 예, 그게 체포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맞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전신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요. 채응원이 일본 그 헌병경찰 옆에 이렇게 수갑차고 있는데요. 옷이요. 군복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옷이냐면 우리 게 아니라 일본 옷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 마지막 이제 이 의병장을 잡고 난 다음에 그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옷을 의병장의 옷이 아닌 일본 경찰의 옷을 입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65번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뒤쪽으로 가면 거의 다 뭘 다루고 있냐면 토지조사 사업과 그 당시 때요. 이거 말고도 우리 경제 약탈과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회사령.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총독부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인 거죠. 이거 말고도 뭐 어업령이라든지 산림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경제 부분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65번에서 토지조사 사업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자, 1910년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다.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다.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10년 된 것만 기억하세요. 2번. 역둔토나 궁장토 등의 소유권은 조선왕실에게 귀속되었다라고 하는데
토지 조사 사업으로 결국 그래서 우리가 강탈당한 토지가 전국 토지 약 40%인데 그 40%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단체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 거다라고 신고하기 참 애매모호한 토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정토라고 하는 게 궁중에서 소유되는 경비 마련하라고 나눠준 토지였거든요. 그런 거를 누군가가 이건 내 거야라고 신청하기 참 애매모호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국권을 상실했던 순종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약탈해 가서 40%의 토지를 약탈합니다. 자, 거기 특히 3번에서 토지의 소유권 근대적으로 확립시키겠다는 걸 내세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 빼앗은 토지들은요. 일본인들에게 많이 팔았어요. 일본인들은 조선의 싼 땅을 찾아서 건너게 되죠. 그게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66번 문제가 좀 전에 나와 있었던 똑같은 사료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물어보는 게 결과를 물어봤으니까 얘 결과예요. 일단 기억해서 잘 보셔야 될 게 지주계급이 몰락했다는 표현 틀렸어요. 지주의 입지는 강화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어깨 힘 좀 주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조심하실게요. 자, 여기서 빼앗은 약 40%의 토지는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넘겼는데 단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미 1908년에 설립이 돼 있던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총독부는 식민통치하면서 만든 거라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그 전에 이미 건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니은이 안 되고요. 디귿 경작권 등 소작농민의 권리를 부정시켰고요. 리을에서 입회권도 부정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조직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자, 67번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일단 기억, 토지조사 사업은 근대법에 입각해 지주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이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를 근대적으로 정리하겠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특히나 소유권자인 지주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줬으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에서는요. 왜 틀렸냐면 이게요. 전통적 사유권에 입각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토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인정을 했던 것은 그 땅 주인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했지만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소작농들의 이런 권리도 우리는 예전에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는 소유권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걸 인정했다는 부분 틀린 거죠. 자, 도지권 부정한 거 맞죠? 리을에서 대지주들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요. 모든 토지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주들은 토지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았기 때문에 입지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2번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문제는 가를 받던 지게가 나와요. 이거는 광무기업 때 추진한 거죠. 나를 봤더니 첫 번째 줄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 맨 밑에 줄 신고라고 했으니까 나가 이건 거예요. 제시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그럼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세금 징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누락된 토지 없이 세금 다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확보 기여했겠죠. 토지 소유권을 근대화시키려고 했다. 광무개혁도 기본적으로 구본 신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 개편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기존에 있었던 전근대적인 토지 문서가 아니라 새롭게 토지 문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소유권이 명확하니까 아무래도 토지 거래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도지권, 소작농의 도지권도 인정해줘야 되니까 되게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집에 월세나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더라면 그들이 전세 기간이 2년이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유권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주들이 땅을 사고 파는 거 더 쉬워집니다. 답은 4번인데요. 경자유전이 뭡니까? 예, 경은 농사 짓는 거. 바깥 경자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자를 경자라고 하죠. 유전. 농사 짓고는 자가 가져야 된다. 뭘? 밭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아니하는 대보들보다는 실제로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자라는 건데 이걸 했던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농지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정보? 3일까요? 5일까요? 3. 3정보 이상 되는 토지를 국가가요. 유상으로 매입해서 농민들에게 싸게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69번 문제는 지금 너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이건 이제 패스하고요. 70번 문제 갈게요. 자, 1번에서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안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쵸? 그럼 이제 뭐 됐고. 2번에서 토지 조사 사업에서 경작권 부정했죠. 그쵸? 맞고. 거기 3번에서는 식민지 수탈 정책의 경제 구조는 일제히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형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쳐들어왔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인 거예요. 강대국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값싼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소국으로부터 원료를 가져오고, 그래서 강대국에서 물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을 약소국에다가 팔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자기네 본국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지만 약소국까지 물건을 팔 수 있으니 그만큼 시장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이 약소국은 나만 갖다 팔 수 있는 거니까 거의 독점 시장인 거잖아요. 자, 그럼 4번에서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 등의 결과 지주의 수는 감소하고 자작농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는데, 계속 결국 여기서 지금 문제에 중복되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에서 회사형의 반포는 일본 자본에 우리나라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럼요. 이때 우리 민족 자본에게는 허락을 안 해주고 일본 자본에게만 허락을 해줬으니 당연히 그들이 유리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1번 문제. 다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 전국 산림의 50% 이상을 점용하였다. 그러니까 뭐 공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거죠. 육해, 그러니까 토지, 산림, 업, 광물 다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서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여서 그랬는데 메가타가 주도했었던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할 때는 1910년 전과 1910년 이후를 나눠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 국채 보상 운동, 대표적인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1910년 이전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거기 3번에서 회사령에선 허가가 맺죠. 4번에서는 철도, 항만, 통신들 다 독점했고요. 소금, 인삼, 전매제도 시행합니다. 자, 이번엔 20년대에서 72번 문제는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73번 볼게요. 자, 7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교육령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교육령은 1차에서부터 몇 차까지 나온다고 했습니까? 5차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5차 같은 경우는 딸랑 3개월 만에 일제가 패망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1, 2, 3, 4까지 보는데요. 그냥 이거를 꼭 시기가 다 20년대 했다고 해서 30년대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3차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 대충 묶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가 1차 교육령, 이때가 2차 교육령이고 이때가 3차와 4차가 될 텐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기준되는 게요. 일단 1차 교육령이랑 2차 교육령일 때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통학교라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3차 교육령과 4차 교육령 들어가면요. 여기를 소학교라고 했다가 국민학교로 바꿔요. 되셨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때는요 4년으로 줄였어요. 그러다가 문화 통치하면서 기만 정책 펼치면서 이때는 6년으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는 조선어 교육을 처음에는 선택 과목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선어 교육 자체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분류해요. 자, 그럼 거기서 보시면 제2조 고등여학교령을 했으니까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래도 시행한다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제5조를 보시면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 식민지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반발해서 이때는 이제 고등학교들 또 등장하게 되고 이제 6년으로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1번 치안유지법 몇 년이라고요? 25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이 시점이고, 조선학회 사건이 나오는데 조선학회 사건은 1942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사용을 억압시켰던 시점이죠.
뭐 42년을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30년대 이후 사건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나로드 운동과 문자보급 운동은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시대 구분이에요. 자, 그 다음 74번. 가정책이 시행되었던 일하면서부터 딱 보니까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쌀을 가져갔던 게 우리 이미 개항기식도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고 우리의 쌀을 사가준 이런 미면 교환 체제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면 교환 이런 거 아예 안 나오고요. 조선에서 더 많은 쌀을 이제 아예 그냥 사가지고 가기 위해서 조선에서 수리 사업도 벌이는 거고요. 토지를 개선시키기도 한 여러 작업을 펼쳤더라. 이런 얘기 나오죠. 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기를 물어봤는데요. 자, 1번 조선화 교육을 폐지하였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겠죠? 40년대. 징병, 징용, 병사를 끌고 가고 노동력을 끌고 간 것은 당연히 이제 37년. 전쟁 이유가 본격이 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뒷부분 가셔야 되고. 조선화 학회를 해산시킨 것도 우리말 금지와 관련됐으니까 일단 42년. 경제권을 부정한 것은 토지조사 사업이 10년대. 답은 5번이죠. 이 시기가 되면 기존에 있었던 회사령을 없애버리고 신고만 하면 회사 설립하게 해줬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자, 75번에서 쌀 증선과 반출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산미증식이에요. 기억에서 창시 개명은 30년대 이후가 되겠죠? 태형령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무단 통치 시기 때 모습이죠? 디귿에서 회사령을 이 당시 폐기하고 신고제로 바꿔줬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문화 통치하면서 친일파 양성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엔 76번.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단체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신간회죠. 좌우합작단체.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단체 신간회가 되겠는데 신간회라고 하면 27년도에 설립이 돼 있었으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니 1번에서 산미증식계획의 추진으로 일제에 의한 식량 수탈이 늘어나면서 우리 민족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졌다. 맞죠? 20년대. 그게 답은 1번이고 2번에서 교사들이 제복과 그 다음에 검을 착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10년대. 국가 총동원령이 언제라고요? 38년. 4번에서 황국신민 서사 암송 창시 개명이 됐으니까 30년대 이후 모습. 자, 77번에서 행위자들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거 쭉 읽어보시면 결국 뭡니까? 친일파죠. 그렇죠? 뭐 군수품도 지원을 해주고 돈도 내고 학생들 군대 가라고 막 찬조연설 같은 것도 하고요. 자, 1번 황국신민화 정책과 침략전쟁을 동조 찬양하였다. 2번 이들이 만주 등지에서 기업이나 공장 경영을 하기도 했었더라. 친일파들 중에서 자본가들도 꽤 많이 있었죠. 3번 흥남에 대규모 질소 비료 공장을 설립했다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20년대가 되면 회사령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설립이 되는데요. 이때 물론 이제 조선인 출신의 기업가들도 많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성수. 네, 김성수 하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 뭐 기업가 아니면은 또 교육자로도 또 유명하고 해방 이후에는요 정당도 창설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조선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진출하듯이 일본 기업들도 당시 조선이 많이 들어와서 일본인들이 세우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흥남 질소 비료 공장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세운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인이 세운 것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뭐냐? 평양 메리에스 공장, 경성 방직 공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옷감 만드는 거 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78번. 자, 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을 6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고 푸는 거죠? 6년이니까 20년대 거. 일단 1번에서 헌병정철 나왔으니까 10년대. 태평양 전쟁이 언제였냐면 아까 우리가 31년에 만주사변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태평양 전쟁. 자, 그렇으니까 이거 시점 안 맞고 3번에서 만주 침략을 감행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30년대 이후죠. 3번에서 3.1운동 이후 격화된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만 정책을 펼칩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인 거고요. 자, 시대순으로 배열하시오. 일단 기억에서 눈에 띄는 게 태형. 그렇죠. 무단 통치가 나오면 항상 태형, 즉결 처분권 이거 나올 거예요. 자, 니은에서 병참기지화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쟁, 침략 전쟁 본격화되었을 때, 그리고 국가 총동원령. 병참기지화일 때는요, 우리에게서 군수물품을 가져가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37년, 41년 전쟁 들어가면서부터는 군수물품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군수물품도 공출연 이름으로 다 가져가요. 녹그릇,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고요. 징용, 징병, 학도병, 근로정신대,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사람들 뜨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니은과 디귿 중에서요, 병참기지화 시켰다는 것은 우리한테서 원료를 가져가는 성격이라면, 거기 디귿 같은 경우는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이었으니까 전시 총동원입니다. 고등경찰 했으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헌병경찰, 보통경찰과 고등경찰. 일제시대 때 드라마 보면요, 꼭 이렇게 코스만 그 고등계 형사들 나오잖아요. 그쵸?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자, 80번 문제. 산미증식 해가지고요, 정말 실제로 쌀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오히려 먹을 쌀이 없어요. 왜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A만큼 생산되던 거 알파만큼 더 늘어났으나 문제는 이 알파를 지주들이 죄다 일본 상인들에게 갖다 팔아버렸다는 거. 됐죠? 지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내 먹을 것만 있으면 되니까 남는 알파를 죄다 일본 상인들을 팔아버리니까 일본 상인들 이거 죄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주들은 돈을 벌었으나 일반 농민들은 결국 빈곤해집니다. 또 거기에다가 증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지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작농들에게 떠넘겼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뭐 1번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했던 시점 자체가 1910년대이니까 그건 아예 틀렸고요. 공출이라고 했으니까 물자를 수탈했었던 30년대 후반 이후부터의 모습이고요. 만주에서 잡곡을 대량 수입했다는 건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메꾸기 위한 해결책인 거지, 그것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원인은 아닙니다. 자, 8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선 교육령 그랬는데 학교 이름이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소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통학교에서 소학교로 바뀌었으니까 30년대 이후구나. 그러면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조선어는 선택으로 한다. 처음에는 선택 갖다가 아예 폐지시켜버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 10년대 아니고요. 2번에서 관세철폐령이라고 한다면 회사령을 없애면서 관세마저 없어주니까 일본 기업 진출하기 더 쉽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많은 물건들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20년대. 3번에서 국가 총동원령 계속 나와요. 38년도. 답은 그래서 3번이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3번과 4번이 좀 헷갈릴 텐데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일단은 노동자부터 먼저 끌고 가요. 그 노동자 끌고 가서 활주로 공사시키고요. 탄광에서 석탄 캐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40년대 가니까요. 노동자뿐만 아니라 뭐까지 필요합니까? 군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징병제, 강제징병제가 나온 게 언제냐면 44년이에요. 전쟁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력만 가져갔다가 학생들 지원 받았다가 그러다가 아예 강제징병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전쟁 막바지예요. 자, 그러니 거기서 이제 소학교가 나왔고 수의 선택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3차구나. 되셨어요? 그러니 보다 그래도 30년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3번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자, 82번에서 창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랬으니까 창시개명, 민족 말살 통치인 거죠? 이 시대 모습 아닌 거 그랬는데요. 답은 일단 거기 3번에서 강제징용, 37년 전쟁으로 징용 들어갈 거 맞죠? 답은 4번이네요. 태형을 당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건 문화통치. 그러니까 문화통치 들어가면서 없어지고요. 자, 거기 5번에서요. 조선의용대원이라고 했는데요. 조선의용대 하면
38년에 조직이 됐어요.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이 만들었었던 군대죠. 조선의용대. 자, 그 다음에 83번, 84번 문제는 지금 뭐 계속 지금 민족 말살 통치 답이 좀 뻔하게 보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85번 갈게요. 여러분 85번은 거기 사료를 봤을 때 주목했었던 단어가 있을 겁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징병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징병, 전쟁 막바지인 거죠. 자, 1번 일진회를 앞세워서 한일합방을 청원하겠다는 건 1910년 직전인 거죠. 전. 2번에서 공출제도를 통해서 녹그릇까지도 가져갔더라. 답은 2번인 거고요. 3번에서 농촌진흥운동 32년. 이거 왜 한다고요?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개혁으로 농촌사회가 초토화가 되자 얘들아 너희들이 부지런만 떨면 일어설 수 있다니까 라면서 헐 좋은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농촌진흥운동입니다. 자, 4번에서는 뭐 헌병경찰이니까 1910년대인 거고요. 86번 제1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바로 국가총동원 되셨어요. 이걸로 문제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4조, 8조 계속 국가총동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신문과 잡지를 강제 폐간하였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만약에 민족신문을 폐간시켰다 그러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그럼 그 민족신문이라고 하면 대한매일신보도 되고요. 제국신문, 황성신문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1910년 이전의 모습이거나 거의 10년이거나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글을 사용하는 신문과 잡지를 폐간하였다. 대표적인 게 동아일보랑 조선일보예요. 자, 그들이 40년에 폐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은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니은에서 소학교 대신에 국민. 그죠? 국민이라고 하는 게 황국신민의 줄임말인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 태형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리을에서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 빠르게 퍼졌던 시기가 20년대, 그래서 25년. 답은 그래서 1번인 거고요. 87번 문제는 뭘 보고 푸시면 될까요? 두 번째 줄에 지원병 보낸 이건 거죠. 맞아요. 이겁니다. 학도병, 징병,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지원병입니다. 학도 지원병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 답은 4번이더라. 자, 88번. 88번에서요. 다른 걸 다 제껴두고라도요. 맨 밑으로 가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대를 마련했던 1940년 한국 광복군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 시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에서 징병 맞죠? 농촌진흥운동은 30년대, 신사참배는 이 시기 맞죠? 그 다음에 조선여자정신대 동원이라는데 여러분이 하나 잠깐 조심하실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고 합니다. 이게 있고요. 여자 근로 정신대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었던 그 일본군 성노예 있죠. 이게 바로 일본군 위안부이고요.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장에 동원되었던 그러니까 노동력을 수치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이긴 하지만 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는 했던 역할, 장소가 다릅니다. 자, 하지만 일단 여자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도요. 이때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공장에 투입이 됐던 게 40년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3, 40년대로 묶고 나갈 수 있는 게 기역, 니은, 리을이 될 텐데 그럼 그 중에 답이 뭐가 되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한 게 적어도 대한민국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고 난 다음이니까 1940년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뒤쪽에 있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징병, 여자근로정신대, 기역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인 거고요. 신사참배 같은 경우는요. 이미 30년대부터 하고 있었어요. 창씨개명, 신사참배, 황국신민화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후 시작된 이라고 했던 부분에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89번에서요. 시기 순으로 배열해 주세요. 기억에서 농촌진흥운동 또 나오죠. 32년.
니은에서 학도 지원병이라고 했으니까 학도병들 이야기 됐으니까 40년대. 회사령을 철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0년대. 리을에서 토지조사 사업이죠. 그러니까 10년대, 20년대 계속 나와요. 답은 3번. 자, 그다음에 1090번 문제. 중일전쟁이 지금 여기서 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나. 그다음에 이제 242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문제들이요. 경찰 문제와 더불어서 조금 깐깐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1번, 2번 확실하게 아닌 거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3, 4, 5를 골라줘야 되는데 계속 말하자면 처음에는 일단 노동자부터 끌고 갔다가 전쟁 막바지가 되면 학생들도 이제 병사를 끌고 가고요. 일반 사람들도 징병시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들을 공장에 동원하는 것도 전쟁 막바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40년대를 다 넘겨주세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 거기서 5번에서 학도지원병제 학생들, 징병제 일반 그냥 남자들 끌고 간 거 이거 다 40년대 후반이에요. 학도병제가 43년이고요. 징병제가 4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거기 3번 징용입니다. 문제가 조금 깐깐했었죠? 자, 마지막으로요. 91번 올해 나온 문제인데요. 자, 경제 침탈 관련돼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시점 다 맞고요. 토지의 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진다? 소유권에 대해서 조사한 거죠. 그렇다고 소유권만 조사한 건 아닌데 땅이 생긴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측량했지만 가장 관심 가진 건 토지 소유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없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눈에 띄는 게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와 농민의 경작권을 함께 인정하였다라는 부분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1번 틀렸어요. 2번에서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은 더 많은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선해서 물 더 농사시켜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물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 품종 교체시켰어요. 그것도 일본이 좋아하는 쌀 품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고 3번에서 30년대 이후 되셨어요? 자, 30년대 이후가 아니라 병참 기지화가 되겠습니다. 자, 만주를 농업과 원료 생산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경공업 중심의 중간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중화 공장을 육성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면 북양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화 같은 거 많이 공급하는 그렇게 본다면 경공업의 원료를 제공하고 중간지대로 활용하려고 했었다. 맞는 거죠. 남면 북양 생각하세요. 자, 4번에서 40년대 전시동원 체제하에서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할 마련된 자금은 군수기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답이 지금 1번에 있었으니까 그러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미루어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간단하죠. 그렇죠? 어려운 것도 없고 시대 분류만 하면서 저기 앞에 있는 중요 연도 크게 지금 5개가 떴어요. 6개. 예, 6개만 연도 잘 기억해 두시면요.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